오늘은 실제 사건 준비했는데요. 이 사건 전말이 밝혀지게 된 계기 때문에 이 지역 경찰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니타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니타는 결혼을 했다가 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아니타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늘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집을 갖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2002년에 아니타는 친구의 소개로 팜스프링스에 있는 한 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코첼라밸리에 위치한 커시드럴 시티라는 소도시였는데요. 아마 카티드럴 시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편의상 커시드럴 시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곳은 사막 도시예요. 범죄율이 낮은 안전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연간 살인 사건이 뭐 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건에서 5건가량 된다고 하고요. 아니타는 이 지역도 친구가 보여준 그 집도 딱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드디어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된 아니타. 방 3개, 욕실 2개, 수영장이랑 자쿠지도 있었고 뒷마당도 참 예뻤어요. 이 집은 아니타의 보물 1호가 됩니다.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아니타의 아들은 아내와 함께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커시드럴 시티까지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순 없고 대신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했대요. 아니타는 사업을 하다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 커시드럴 시티가 사막 도시라고 했잖아요. 사막에 살면 공과금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워낙 더워서 에어컨도 하루 종일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으니까요. 은퇴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손님 방에다가 세입자를 들이곤 했다고 해요. 아니타도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도 방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올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다 광고를 냅니다. 고급 주택 월세방, 가구 완비, 세입자 별도 출입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는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다 이렇게 글이랑 집 사진이랑 해서 올려요. 아니타는 사람들이 보증금이랑 월세를 들고 찾아오면 그냥 돈을 받고 바로 집 열쇠를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뭐 직장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대요. 아니타의 아들 내외는 어머니 그래도 집에 누구를 들이기 전에 신원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했지만 아니타는 굳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또 돈과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아니타의 아들은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세입자를 구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탓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아니타의 집에 들어오게 된 세입자 데럴. 그는 아니타의 집에 가장 오래 산 세입자였는데요. 이 집에 들어올 당시 데럴은 아내하고 이혼 소송 중이어서 외딴 곳에 있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기기가 없어서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판잣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직장까지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가 망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신용도 좋지가 않아서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가 역시나 자기처럼 절박하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집주인을 딱 찾은 거죠. 바로 아니타의 월세방 광고를 발견한 겁니다. 데럴은 아니타의 집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갖고 찾아가요. 가서 직접 봤더니 집이 깔끔하더랍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하고 비슷했대요. 당시 데럴은 검은색 고양이 2-3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나하고 우리 고양이들 살기에 괜찮네 싶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2014년 3월쯤인데 같이 살게 되고 초반에는 이 두 사람이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데럴은 본인이 좀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착한 세입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정작 아니타의 아들 내외 증언을 들어보면 아니타는 이 데럴에 대해서 다른 세입자들에 비해서 좀 유별나더라 라고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타의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대러를 몇 번 만나봤는데 살짝 독특한 면이 있었다라고 회상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유별난 건지 다큐멘터리에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아니타는 그래도 대럴이 그냥 제때 월세를 잘 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럴은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을 그냥 자기 방 안에서 고양이들하고 지내는 편이었어요. 거실이나 부엌에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타하고는 사실 자주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냥 화장실 갈 때 복도를 오가면서 보는 그런 정도였대요. 서로 사생활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아까 이 아니타의 집에 방 3개, 욕실 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월세를 줘보니까 이게 꽤 쏠쏠한 거죠. 아니타는 자기가 방 하나를 쓰고 지금 대럴이 방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 남는 방 하나를 또 월세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대럴이 이 아니타의 집에서 한 2년쯤 지내는 동안에 그 건너편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다고 해요. 아니타가 사람을 거르지 않고 그냥 막 받다 보니까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6년 2월 스콧이라는 사람이 대럴의 건너편 방에 새롭게 세입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타는 대럴에게 스콧을 자기 친구라면서 소개를 했어요. 이 아니타는 스콧이라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자기 집에 세입자로까지 들이게 된 거였죠. 대럴이 스콧을 딱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한마디로 팜스프링스에서 흔히 보이는 교양 있고 깔끔한 게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콧이 세입자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잘됐다 싶었대요. 그동안 맞은편 방에 온갖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트러블을 만드는 바람에 대럴도 약간 속 시끄러웠었거든요. 이 스콧이라는 사람은 집주인 아니타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세입자겠지, 적어도 소란을 피우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 싶었답니다. 그래서 대럴은 스콧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이렇게 2팔 벌려 안아주면서 아주 기쁘게 맞아줬대요. 이 집주인 아니타는 자기 집에 새로 들어온 본인의 친구이자 세입자인 스콧을 참 좋아했어요. 사실 대럴하고는 그냥 딱 집주인, 세입자 이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이상 가까이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스콧이라는 사람하고는 사실 원래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이 워낙 살갑게 잘했기 때문에 아니타는 스콧이랑 함께 있는 걸 편안해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스콧도 대럴처럼 동물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스콧은 개 2마리를 키웠대요. 이 개들을 굉장히 끔찍히 아꼈대요. 이 대럴의 증언에 의하면 스콧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럴이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었다가 바로 다시 쿵 닫고 나가곤 했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저러나? 화가 잔뜩 난 대럴이 스콧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부턴 노크해! 라고 뭐라고 하니까 스콧이 하는 말이 난 그냥 네가 집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 였답니다. 미안하다 소리도 안 했나 봐요. 황당하죠? 여기서 더 나간 행동도 해요. 대럴 방에 들어와서 이번엔 서랍장 위에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막 쓰러뜨리고 떨어뜨리고 이러고 또 바로 나가버렸대요. 너무 이상하죠? 스콧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대럴을 점점 예민하게 만들고 대럴의 고양이들까지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대럴은 막 화가 나서 이에 대해 여러 번 집주인 아니타한테 항의를 해보지만 아니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스콧이랑 알아서 해결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스콧의 편을 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니타는 스콧의 말이라면 그냥 다 믿었다고 합니다. 스콧이 말을 진짜 잘했고 좀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콧이 게이라고 했었죠. 아니타보다도 훨씬 젊고. 그러니까 꼭 남녀 관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을 끄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을 후원해주신 요 백진삼에 대해서 제가 굵고 짧게 딱 1분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인데요. 100년 된 산삼의 DNA를 동일 복제한 산삼으로 만든 고농축 산삼 진액이라고 합니다. 좀 기운 없고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먹으면 한 3시간을 자도 10시간 잔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사드렸는데 한 3, 4일 드시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다. 지인 소개로 구매해서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하는 후기 등 입소문도 꽤 많이 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명절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연말에 약속자리 많아서 피곤하셨던 분들도 요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정 수량으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공식몰 가격 16만 8천 원에서 할인된 13만 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7일 이내 효과가 없으면 환불을 또 해주신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스콧은 아니타한테 대러리 하지도 않은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대러리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까지 하기 시작해요. 대럴은 정전이 될 때를 대비해서 욕실 수납장에 손전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콧이 아니타한테 그 손전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욕실에 있는 대럴 손전등 잘 보면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그게 각각 카메라랑 마이크라고. 내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제가 다 촬영한 거라고. 대럴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그냥 평범한 손전등이라고 얘기를 해보지만 아니타는 역시나 스콧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 아니타가 뭐 판단력이 흐리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사업도 일도 오랫동안 했고요.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아니타가 이런 스콧의 말들을 그냥 다 믿었다는 게 좀 의외라고, 지금까지도 그때 그녀가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타의 아들과 며느리도 저 스콧이란 사람 좀 이상한데,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타는 그냥 계속 꿋꿋이 스콧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이런 집주인 아니타의 지지와 신뢰를 등에 업고 스콧은 이 집의 골칫거리가 돼요. 이전에는 뭐 방문 열고 들어와서 물건 막 쓰러뜨린 다음에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엔 또 뭔 짓을 하냐면 둘이서 쓰는 화장실에 샤워기 헤드를 뽑은 다음에 아니타한테 쪼르르 가서 대럴이 샤워기 헤드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날은 베란다 조명에서 전구를 빼간 다음에 그것도 대럴 탓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화장실 변기에서 변기 세정제를 꺼내가기까지 해요. 어느 날 아니타가 대럴의 방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대럴 씨, 저 파란 변기 세정제 변기에서 도대체 왜 꺼내가요? 대럴은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그 쓸모도 없는 걸 내가 대체 왜 가져가겠냐고. 최대한 화를 참으며 이성적으로 말을 해보지만 아니타는 대럴의 말을 끝끝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사악한 건 이때 스콧이 내내 아니타 뒤에 서서 이 광경, 그러니까 아니타가 따지고 대럴은 항변하고 하는 걸 보면서 키득키득 막 웃었다고 해요. 숨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럴이 볼 수 있게 대놓고. 아니타는 정말 진심으로 스콧이 말한 대로 이게 다 대럴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불안해하고 겁에 질립니다. 대럴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고. 왜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가고 망가뜨리는 건지, 대체 목적이 뭔지, 왜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막 푸념을 해요.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스콧은 이제 점점 더 이상하고 괴상한 짓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러운 얘기인데요. 화장실 욕조 있잖아요. 물 받아서 목욕하는 욕조에다가 토를 해놓고 거기다 변까지 봤대요. 대럴이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욕조 안에 막 오물이 가득하더랍니다. 이 더럽고 역겨운 짓은 그 후 3일 내내 아침마다 반복돼요. 그리고 여지없이 또 아니타가 대럴의 방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너 자꾸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대럴은 아니라고 했고 아니타는 아니야, 스콧이 네가 한 거래. 이 패턴이 무한 반복. 우린 이걸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말로만 들어도 지겹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실제로 겪은 대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결국 이거는 미친 짓이다 생각하면서 다른 살 곳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집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아니타하고 스콧이 대럴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이 사막 마을에서 바깥에서 어디서 어떻게 자요? 결국 대럴은 경찰을 부릅니다. 2주 동안 한 5번 정도를 일했대요. 엄연히 월세를 내고 사는데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디까지 어떻게 뻗어나갈지, 어떻게 끝이 날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아니타하고 스콧은 대럴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근데 또 대럴이 하지도 않은 것들을 대럴이 했다고 말할 거라면서. 대럴은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억울하게 무슨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싸움이 붙을 것 같으면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뒤집어 놔요.
이게 그 당시 스콧이 실제로 찍었던 휴대폰으로 녹화했던 장면인데요. Do you really think that you're going to have more credibility than the two of us? Seriously. Do you know how many attorneys I know in the Coachella Valley that I went to law school with? I'm not playing here. I'll show you my degree and you can look me up on the internet. 이 내용을 들어보면 스콧이 데럴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야, 사람들이 우리 둘 말보다 네 하나 말을 더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이 지역에 내가 아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내 로스쿨 동기가?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 학위 보여줄게. 인터넷에서 나 검색해봐. 이제 데럴은 계속 당하고만 있고 억울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스콧은 데럴이 잠깐이라도 말할 틈을 안 줘요. 아니 넌 내 말이나 들어 이러면서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멈추지도 않고 막 다다다다다다. So I'm not playing here. Okay, so you need to listen. Okay. No, you need to listen and I'm done playing. 데럴이 이제 참다 못해서 휴대폰을 들어서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스콧이 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 하면 Film me all like you filmed me naked in the bathroom. What? Yes. 맘대로 찍어라. 화장실에서 네가 내 몸을 찍었던 것처럼 이럽니다. 데럴이 막 황당해하니까 스콧은 이번엔 아니타 그거 알아? 데럴 쟤 범죄 전과도 많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 그리고 막 데럴한테 야 네가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놨던 그 카메라 장치에서 네 지문도 나왔어. 너 전과 있는 거 맞잖아. 너 보호 관찰관도 있잖아. 막 이럽니다. 와 진짜 너무 심하죠. 다음날 데럴은 아니타한테 말합니다. 아니타, 우리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스콧이 나를 괴롭히는 거를 당신이 막고 당신도 나를 그만 괴롭히면 그냥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데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진짜 나가기로 합니다. 나 조만간 다른 월세방 구해서 나갈 거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보증금도 돌려주세요. 라고 아니타한테 통보를 해요. 2016년 3월 7일 이날 사건이 터집니다. 데럴은 일단 당장 이들이 꼴도 보기 싫고 좀 피해 있고 싶어서 며칠 동안 친구들이랑 함께 좀 다른 곳으로 떠나 있다가 일요일 밤 늦게 아니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또 문 걸쇠가 안에서 잠겨 있더랍니다. 데럴은 항상 하던 것처럼 경찰에 전화를 해요. 예, 경찰이죠. 또 저예요. 문이 또 잠겨 있어서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겠어요. 당신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요.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응? 데럴은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경찰관 말투가 왜 저러지? 답변 내용이 왜 저러지? 잠시 후 경찰이 아니타의 집 앞에 도착해서 수갑을 채웁니다. 누구한테? 데럴한테. 데럴은 그렇게 체포가 돼서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가요. 영문을 알 수가 없는 데럴. 저기 제가 왜 체포가 된 거죠? 하고 물어보는데 경찰이 확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때 시점이 스콧이 이사를 들어온 지 3주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대요. 처음에 그렇게 환영받고 들어왔었던 스콧은 이제 한 달 만에 데럴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데럴은 그렇게 끌려가서 자기가 무슨 혐의로 체포된지도 모른 채 막 사진도 찍고 조사도 받습니다. 나중에 국선 변호인이 데럴한테 그 혐의를 알려줬는데요. 내용들이 다 중범죄더래요. 알고 보니까 스콧과 아니타가 둘이서 입을 맞춰서 경찰에다가 데럴이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자신들을 협박했으며 방으로 막 쫓아오기도 했다고 신고를 한 거였어요. 데럴이 아니타를 잔디 위로 밀쳤다. 뭐 이런 있지도 않은 말들도 했다고 합니다. 데럴은 극악무도한 혐의들로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질 나쁜 사람들하고 한 공간에 갇혀 있게 돼요. 그중에는 아동 성추행범, 강간범 등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보석금이 15만 달러라서 돈이 없는 데럴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을 판입니다. 데럴은 이 두 사람한테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타요.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감옥에서 내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진짜 막장 스토리인데요. 실화입니다. 데럴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얘기는 어쩌면 좀 단순히 그냥 짜증나는 얘기? 일부 우스웠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 지역 경찰관들한테 트라우마틱한 충격을 남기고 끝을 맺게 되거든요. 잠시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서 2012년 1월로 가보겠습니다. 지역은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이에요.
줄리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줄리는 어느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고 월세를 나눠낼 수 있는 룸메이트를 한 명 더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 바로 스콧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콧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그렇다고 변호사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저는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스콧. 아니타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었고요. 마침 줄리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 키우는 사람을 오히려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콧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집에는 줄리, 스콧, 그리고 또 다른 룸메이트 1명, 이렇게 3명이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줄리, 스콧 외에 이 3번째 룸메이트가 뒷문을 안 잠그고 나갈 때가 좀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1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을 지나면 곧바로 큰 길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스콧이 여기서 완전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이때부터 돌변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전 친근한 성격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나와 내 개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굉장히 딱딱하고 화난 말투로 쓰여진 이메일을 줄리한테 보내왔대요. 이때가 이들이 같이 산 지 한 달쯤 되는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스콧의 발광이 시작됩니다. 스콧은 일단 자기 몫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룸메들의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남의 생일 케이크까지 먹어버린 적도 있대요. 줄리가 수납장에 차곡차곡 모아왔던 그녀의 술을 다 갖다 꺼내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줄리가 아마도 집주인 모르게 이 스콧을 들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방 2개짜리 집에 3사람 사는 거 불법이니까 이거 니네 다 신고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합니다. 줄리는 이렇게 스콧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로부터 온갖 외모 비하가 가득한 끔찍한 문자들까지 받아야만 했어요. 또 회사에 갈 때마다 저 미친 인간이 우리 강아지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일하다 말고 중간에 집으로 뛰쳐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스콧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줄리가 그의 방을 봤더니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개 사료가 막 사방에 다 흩뿌려져 있고 물건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심지어 사용하고 난 후에 콘돔까지 그냥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더랍니다. 스콧은 이 룸메들이 문을 잠가버리니까 창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다 빼가지고는 그대로 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니타의 집까지 오게 됐던 거죠. 자, 이번엔 다시 2016년 4월 데럴이 경찰에 억울하게 체포됐던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데럴이 체포되고 얼마 후 아니타와 스콧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콧은 일하던 곳에서 해고가 된 이후에 수입이 끊기자 월세를 그냥 안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아니타의 음식을 또 마음대로 먹습니다. 특히 아니타의 바닐라 추출액을 자주 훔쳤는데 거기 알코올 성분이 있거든요. 술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술 대신 마시기도 했대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아니타의 아들 부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 집으로 와서 당분간 같이 살아요.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지만 아니타는 사랑하는 자기 집을 도저히 저 스콧이란 놈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콧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니타가 집 뒷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로 스콧이 키우는 개들이 나가버린 일이 생겨요. 이 일로 스콧은 또 길바닥 한가운데에서 아니타한테 당신 때문에 개들이 뛰쳐나갔어 죽여버릴 거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니타는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 스콧 이놈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데럴을 그렇게 의심하고 모함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졌는데 사실 이때 그냥 피신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아니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 부엌이랑 거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자기 방으로 갖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옥이지 집인가요? 곧이어 아니타는 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스콧이라는 사람 꼬임에 넘어가서 데럴을 감옥에 넣기 위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합니다. 이거는 아들 부부가 시킨 거래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머니하고 연 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2016년 6월 11일 100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데럴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기 짐을 찾으러 아니타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어떤 중요한 물건들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의
고양이들이었어요. 스콧이 쓱 오더니 데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타가 니네 고양이들 다 안락사시켰다. 뭐 이에 대해서 진실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겠죠. 제 생각에는 스콧 본인이 이 데럴의 고양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요. 데럴은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나왔고 감옥 갔던 아니타의 집에서도 나왔어요. 이제는 아니타의 삶이 감옥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자기 집인데. 그녀는 스콧의 개들이 뭐 여기저기 변을 보고 스콧이 규칙을 안 지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콧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퇴거 명령을 신청했는데 판사는 일단 스콧의 개들만 내보내고 스콧은 아니타하고 항상 5m 이상 떨어져서 지내라 라는 명령만 내립니다. 너 어떻게 한 집에 사는데 항상 5m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집이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이 명령을 받아들고 아니타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니까 아니타의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스콧을 내쫓을 근거를 마련하자고요. 이제부터 항상 스콧하고 얘기할 때는 녹음기를 켜두세요. 그걸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2016년 6월 14일, 스콧에게 아니타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이 전달됩니다. 아니타는 집에 가서 그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분명히 화를 내고 발광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바깥에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스콧이 차고며 앞문, 옆문을 다 잠가놨어요. 아니타는 예전에 데럴이 했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그녀를 들여보내줬지만 이걸 뭐 어떤 범죄 행위로 보진 않아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지친 몸을 안고 겨우 집 안으로 들어온 아니타. 근데 이번엔 또 자기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콧이 아니타의 방문 틈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이렇게 쭉 발라놨어요. 스콧은 아니타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결국 어머니 그냥 저희가 가서 호텔을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만 그 집에서 진짜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운전을 해서 아니타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까 운전해서 3시간 걸린다고 했었죠. 이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뒤에서 막 스콧이 고함 치고 막 물건 집어던지는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었대요. 이 아들 내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나서면서 아니타한테 어머니 그 녹음기 켜두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니타로부터 대답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통화가 그대로 끊어져 버려요. 아니타의 아들과 며느리는 이날 밤 그녀의 집으로 향하던 그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타의 며느리는 걱정이 돼서 911에 신고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데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리고 경찰이 아니타의 집으로 출동을 합니다. 문을 막 두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경찰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요. 모퉁이를 돌자 아니타의 집 수영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하게 공격당한 아니타가 마네킹처럼 들어있었어요. 수영장 바닥에는 닭 날개 여러 봉지랑 통닭 한 봉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2명이 아니타를 수영장에서 끌어낸 이후 안전수색을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물건들은 막 흩어져 있고 막 머리카락도 빠져 있고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수색을 하다가 스콧의 방에서 다 벗은 채 누워있는 스콧을 발견해요. 그가 대체 왜 그러고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옷에 피를 안 묻히려고 다 벗었을까요? 근데 왜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또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또 거짓말이랑 남 탓을 합니다. 데럴이라는 저희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가 아마 아니타한테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데럴은 이 시각 병원에 갔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이후에 아니타의 집을 더 자세히 수색하다가 디지털 녹음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들 때문에 경찰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녹음기에는 아니타가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겁을 먹은 아니타가 막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스콧은 빌어먹을 할망구라고 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전체 녹음본을 다 들었을 때 형사는 막 속이 울렁거리고 등골이 오싹해졌었다고 해요. 스콧은 초반에 조사를 받을 땐 이 아니타가 녹음기를 켜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발뺌을 하거나 침묵을 합니다.
그러다가 녹음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거기 뭐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들켰다라는 걸 깨닫자 자신에 대한 사형을 요청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스콧은 1급 살인과 노인 학대, 보호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후에 이 모든 걸 알게 된 데럴은 내가 살인자와 살인 피해자하고 한 집에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믿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니타가 저한테 했던 짓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화가 많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죽임을 당할 이유까지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데럴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나는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최신 근황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끔찍했던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에 매우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양이를 데려올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쿠키 영상을 저 혼자 찍겠습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봐주세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시겠지만 어쨌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바라고 며칠 안 남은 연말 즐겁고 뿌듯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 목소리 안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까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거슬리셨을 게 분명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훨씬 나은 이런 하는 이런 코맹맹이 소리 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데 큰일 났네요. 화이팅! 화이팅!